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도의원이 집행부에게 반말과 막말을 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해당 의원이 결국 사과했지만 공직사회의 비판과 분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임기 내에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어렵다는 정세균 총리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충남 시민사회단체는 혁신도시 지정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방역 상황 점검을 위해 현장에는 경찰과 공무원 10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충남 지역 전체 학교의 절반 가까이가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샌드위치 패널을 철거하지 않은 곳도 14곳에 달했는데 스프링클러 설치 비율은 20%에 그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충남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도의원이 집행부에게 감사 내내 반말과 막말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의원이 결국 사과했지만 공직사회의 비판과 분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일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현장입니다. 김대근 의원이 농어민수당 지급과 관련해 충남도가 의회와 사전에 협의 없이 발표했다며 담당 부서에 따져 묻습니다. 우리한테 보고를 하던가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보고한 말이 없이 기자회견이 우선이었어. 내가 그때 드리겠습니다. 뭘 말을 해? 할 게 뭐가 있어? 국장이 허사비 노릇하고 중간에서 예스맨 노릇하고. 농림축산국장이 답변하려고 하자 김 의원은 듣고 싶지 않다며 계속해서 반말로 몰아붙입니다. 사과 성명서에도 국장님이 발표한 적 있어? 중간에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뭘 답변이야? 듣고 싶지도 않아. 내 말이 틀렸어? 화를 참지 못하고 볼펜을 책상에 던지는가 하면 국장의 답변을 돕기 위해 다른 공무원이 나서자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전에 그런 별도 설명을 의회한테 했느냐고. 직거래 등장 아이, 성명입니다. 건방지 앉아요. 발언권도 없. 이 같은 김 의원의 발언에 충남도 내부 게시판엔 직원들의 하소연과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김용찬 행정부지사가 나서 유감을 나타내고 공무원 노조도 충남도 의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공무원의 인격을 모독하는 갑질 행위라며 공식 사과와 의회 차원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뭐 이러려고 공무원 자리에 있나 자주적인 목소리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런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이거는 개인의 일탈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공무원에 대한 인격 살인이에요. 막말을 넘어서 이제 그 자존심을 뭉개는 행위라고 볼 수 있죠.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욕설을 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당시 재발 방지 약속을 했는데 2년 만에 또 물의를 일으킨 겁니다. 여론이 악화되자 김 의원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하여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저평가받고 도민 여러분들로 하여금 걱정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저희 발언으로 인하여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 의원의 막말로 얼룩진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집행부 비판과 감시라는 명분으로 선을 넘는 언행에 대해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이 어려울 것 같다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에 대해 충남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균형발전, 지방분권, 상생발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정세균 총리는 지난 10일 한 방송사와의 대담에서 임기 내에 2단계 공공기관 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책위는 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도민들의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발언이라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 앞으로 충청권 민관정협의회,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공동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와서 임기 내 결정이나
추진도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으로 그동안 수도권 규제 정책을 포함한 국가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실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난주부터 예고됐던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의 대규모 집회가 당진 현대제철 앞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 방역 현장 점검에도 인력이 대거 투입됐는데요.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단비 기자, 이 집회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예정대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19일 당진 현대제철 정문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오후 1시부터 참가자들이 모이기 시작해 2시부터 본격적인 집회가 시작됐는데요. 경찰에 신고된 집회 참석 인원은 2,500여 명입니다.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와 울산 태화강에서 열린 민중대회에 이어 최대 규모입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는 이 자리에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촉구했습니다. 현대제철 노동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3%가 비정규직 노동자인데요. 이들은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와 열악한 노동 현장의 개선에 대해 회사의 불성실한 태도를 보면서 이번 집회를 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도 코로나 걸릴까 무섭고 동지들이 걱정되고 집에 가족들이 걱정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보다 이 안에서 당진 제철소의 일터에서 차별받고 외면받고 인권이 유린되는 그런 일들이 더 무섭습니다. 네,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충남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집회를 놓고 우려도 많았습니다. 방역 수칙은 잘 지켜졌습니까? 네, 집회 참가자들 모두 마스크에 투명 얼굴 가리개를 썼습니다. 집회 시작에 앞서서는 발열 확인과 명부 작성도 진행됐는데요. 본격적으로 행사가 진행되자 참가자들은 일정하게 거리를 둔 채 앉아 집회에 임했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기존에 참석하기로 했던 순천과 울산, 인천 공장 노동자의 참석을 배제하기로 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현장에는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무원과 경찰이 대거 투입됐습니다. 당진시는 공무원 100명을 파견했고 경찰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1000여 명을 투입했는데요. 당진시는 집회에서 위반 사항이 드러나거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주최 측에게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관련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단비 기자였습니다. (1996년) 당시 정부는 대학 설립 준칙주의를 발표했습니다. 대학의 설립 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정원의 자율화가 도입됐는데요. 그 부작용은 4년 뒤인 2000년대부터 본격화됐습니다. 인구 자체가 줄고 학령 인구 감소세가 두드러지면서 이미 전국 곳곳에 생겨난 대학들은 신입생 감소 문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교육부가 2014년에서야 대학 설립 준칙주의를 폐지했지만 여전히 치명적인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96년 당시 정부가 대학을 설립하는 요건 자체를 대폭 낮추고 정원 자율화 방침을 세우면서 전국에 대학 60여 개가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대학이 늘어 진로 선택의 폭은 넓어졌지만 부작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가 급속도로 줄면서 대학 정원이 미달되는 사태가 전국 지방대 곳곳에서 발견된 겁니다. 지난 2005년 이후 지방대학 14곳이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2014년에서야 대학 설립 준칙주의를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몸집을 키운 지방대학들의 위기는 예정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전국 대학의 입학 가능 인원 추계 결과를 살펴보면 2020년 45만 7천여 명인데 반해
4년 뒤에는 16%가 감소할 전망입니다. 17년 뒤인 2037년에는 31만 5천여 명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보다 31% 줄어드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지역의 인재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어야 할 거고요. 그런 과정에 지역 간 교육의 질 격차를 해소하고 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사회문화적,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좀 마련되고 추진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지난 8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정 방안은 지방대의 위기를 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신입생 충원율을 못 채우는 대학은 정부 재정 지원을 못 받게 할 계획인데 학령 인구 감소세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도 쉽지 않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예산 지원 격차를 꼬집었습니다. 지난 2014년 지방대 육성법 제정 이후 교육부가 신설한 지역 선도대학 육성 사업이 유일한 지방대 지원 사업이었는데 여기에 투입된 예산도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교육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학, 지자체 차원의 플랫폼 구축이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교육부에서 지자체하고 대학이 서로 협력하는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을 신설을 해서 지자체와 대학과 지역 혁신 기관들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혁신 모델들을 개발할 수 있는 길들을 열었거든요. 지역의 산업과 실정에 맞는 인재들을 선택 집중적으로 키워낼 수 있는 이러한 방안들을 마련해야 하고 오는 2024년이면 신입생 정원의 70%를 못 채우는 대학이 절반에 달할 것이란 통계가 발표된 가운데 지방대는 출구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신문 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천혜의 관광지로 평가받고 있는 태안군 안면도에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태안군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계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충남도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태안 안면 클린에너지는 두산 목장이 위치한 안면읍 중장 3리에 229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 조성을 추진 중인데요.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단지인 영암 해남 기업도시보다 2배가량 큰 규모입니다. 도는 관련법에 따라 17일 안면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공청회를 진행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생계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찬성하는 여론이 상당수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천혜의 관광지인 안면도에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옳지 않다거나 전기가 필요한 곳에 지으면 되지 왜 하필 이곳이냐는 등 반대 의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도는 오는 12월 1일까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세부 우려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을 군에 요청할 계획인데요. 태안 안면 클린에너지 관계자는 20년 전부터 개발을 시도해왔지만 실패했고 이대로 방치할 경우 중국 자본이 들어와 난개발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며 그렇게 되면 대다수 불법 점유 상태의 주민들은 쫓겨나야 할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군에서는 실시 계획 인가 때 주민과의 상생 방안을 협의해 진행하자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 행정과 민간, 주민 등 이해 관계자의 입장이 다른 만큼 앞으로 사업의 진행 상황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 지역 전체 학교의 절반 가까이가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병국 충남도 의원이 충남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도내 전체 학교 754곳 중 48%의 드라이비트가 사용됐습니다. 역시 가연성이 높은 샌드위치 패널을 철거하지 않은 곳도 14곳에 달했습니다. 반면 화재를 알리고 초기 진화 역할을 하는 스프링클러의 설치 비율은 20%에 그쳤습니다. 유 의원은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과 골든타임이 중요하다며 안전시설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